안녕하세요. 윤아리 이동익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의료 붕괴와 의대 정원, 그리고 대학 붕괴에 대한 썰입니다. 사실 이제 요 며칠 사이에 필수과 미달, 소아과 진료 붕괴, 수가 문제, 의대 정원에 대한 뉴스가 엄청 떠들썩하죠. 사실은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굉장히 식상한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뻔한 정치 논리라는 것쯤 다 아는데, 사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 왜냐면 다 알만한 사람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은 설득을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관심 없고 남의 일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은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니까 조금 재미라기보다는 조금 이런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뷰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제 구독자분들께 조금 커리어적으로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의사로서 의대 정원에 대한 얘기하면 당연히 정원 늘리면 좋지 않겠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정치인들 마음대로 늘리고 싶으면 늘릴 수 있어요. 예, 못 막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대 정원을 진짜 말 시원하게 한 100만 명 늘린다고 해도 어차피 의미 없어요. 예, 뭐 관심 없습니다. 의사들도 사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처우가 안 좋고 소송당하기 뻔한 과들, 뭐 비인기과죠 진짜. 요새 젊은 애들 의대 정원 늘려봤자 100만 명 해봤자 의사 면허만 싹 졸업만 하고 따고 바로 미용할 겁니다. 예, 뭐 제정신 밖에 있으면 누가 그런 리스크를 지겠어요. 국가에서 보호를 안 해주는데. 뭐 결국엔 수가 올려주면 돼요. 수가 올려주면 되는데 그건 하기 싫을 거예요, 국가에서. 정치인들이. 왜냐하면 돈 들어가니까. 그것도 선거랑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돈 들어가는 건 극도로 혐오할 테니까. 예전에 영상에서 의협신문 인터뷰 때도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출산율 저하가 뭐가 문제냐면 출산율에 연관이 돼 있는 선거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뻔히 문제가 되는 거 알지만 정치권에서도 그쪽 표가 적어지기 때문에 출산 육아에 관련된 정책에 돈을 쓸 수 없어요. 예. 그냥 노령 인구에 쏠릴 수밖에 없고, 다들 문제인 건 알지만 결국에는 그건 아셔야 돼요. 정치인들 제가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어. 다 선거에만 신경 쓰고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걱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장 내가 당선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의대 정원 얘기 맨날 나오는데, 정원 뭐 늘리겠죠, 결국엔. 이렇게 하다가 왜 그러면 의대 정원을 자꾸 물고 늘어질 거 아니야.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이나 손 안 대고 코 푸는 느낌일 거예요. 돈 안 들어가잖아요. 등록금 해주고, 대학 입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죠. 절대 해결 안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다 비용할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어. 어차피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사회, 뭐 정치 상황이 아니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해석을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사회 문제, 제가 맞다는 게 아니라 썰이라는 거죠. 사회 문제가 원래 항상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죠.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시야로도, 이런 차원으로도 좀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다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제 뉴스에 오늘 막 쏟아지는 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명분을 막 찾다가 이제 그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스카이 명문대의 수시 취소가 40%고, 그리고 뭐 새로 뭐 반도체 학과 뭐 만들고 있는데 뭐 미달되고 있을 거고, 다 의대로 쏠리는 거다. 뭐 어떤 학원 선생님 인터뷰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 나와서 막 개소리 하고 좀 그런데 책임 안 지는 얘기입니다. 자기 커리어 어차피 다 잊혀지는 얘기라고 막말하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의대 정원 원래 똑같죠. 인기과 정원 똑같아요. 우리 줄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그냥 이 결론은 그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요즘 애들이 비전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스카이 합격증, 그리고 전문의 자격증은 이제 줘도 안 받겠다 이거예요. 그걸 정확히 아셔야지. 어차피 티어 똑같잖아요. 안 변했어.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비전이 있어도 갔다는 얘기고, 지금은 들여보내줘도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명확히 아셔야지. 그래서 이제 왜냐면 옛날에 뭐가 달랐냐? 옛날에 이런 정보가 없었어. 유튜브 이런 거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갔던 거고, 지금은 이제 너무 오픈이 돼 있다 보니 조금 더 예전보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문제 그거예요. 스카이가 이 정도인데 다른 대학은 어떨까? 사실 제가 의대 교수를 이제 나온 이유도, 사실 이제 몇 년 내에 대학이 붕괴할 거고 결국 의대도 도매급으로 넘어갈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사직을 했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붕괴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의대를 가지고 있는 대학은 몇 년 더 버티겠죠. 의대 병원이랑 연관되어 있는 뭐 간호대나 뭐 재활 뭐 쪽이나 뭐 안경 뭐 하여튼 뭐 그런 과로 몇 년 더 버틸 거예요. 근데 그래서 대학들 입장에서는 의대 정원을 갖고 있지 않은 대학은 의대 신규 정원을 강력하게 원할 겁니다. 그 파생되는 과들의 정원으로 그나마 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통과된 법도 단과대 M&A가 가능하게 한 법도 통과가 됐고, 사실 결국에는 이게 정확히 그러니까 제 생각인 거죠. 정확히 알아야 될 거는 의료 붕괴라는 이제 이거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건데, 이제 명분의 탈을 쓰고 각자 이해관계로 주판을 다 두들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뉴스 미디어에서 뭐 앵커나 기자분들이 이제 결과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뭐 사회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멋진 사람들입니다. 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막 떠드는 논리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되고, 본인이 비판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본인 인생은 본인 거고,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내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애매한 그대로 막 이렇게 분노하거나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이게 단순히 의료 붕괴가 아니라 이제 정보가 오픈이 되면서 유튜브로 이제 젊은 애들이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조금 더 옛날보다 더 하는 거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그래서 대학 붕괴나 뭐 비인기과 이런 문제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더 심해질 겁니다. 1년 1년이 더 심해질 거예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뭐 대학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면 한 몇 달, 요번 정권 초기, 한 6개월 전인가요? 그때 갑자기 대통령이 나와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겠다고 했죠. 난리 났다가 며칠 만에 바로 뒤집고 교육부 장관인가? 누가 사퇴했던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랬을까?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랬을까? 저는 여러 원인이 있겠죠. 여러 원인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이제 썰로 이제 연결을 지어보면 출산율이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엄청 떨어져 있는데 선생님 계속 나와. 초등학교 교사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뉴스를 살짝 검색해보면 재미있는 뉴스들이 나오는데,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임용 못 받고 이제 대기하는 인력이 엄청 증가하고 있어요. 가만히 그걸 해석을 해보면 3년 적체 대기가 되면 3년 이상이 되면 그게 합격이 취소됩니다. 요새 뭐 평균 1년 뭐 몇 개월 적체된다고 하더라고요. 적체 인력은 더 많아질 거고 결국 3년을 채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법을 개정하던가 3년 취소 법을 개정하던가 아니면 수요와 공급을 조절을 해야 돼요. 제일 쉽게 하는 거 뭐냐? 초딩을 늘리면 돼요. 출산율을 늘리다. 출산율 못 늘리죠, 지금. 그러니까 초딩을 늘리는 거예요, 심플하게. 무식하게. 8살 입학이 아니고 6살을 시켜. 뭐 이런 식으로. 5살 시켜. 그러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 적체 현상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겠죠. 물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네, 개 같은 논리다 이럴 수 있어요. 지금 말이 좀 험악해서 죄송한데 진짜 말 그대로 제 논리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일 심플한 건 그거예요. 그 초등학교 예산의 편성을 좀 올바르게 해서 선생님당 학생 수를 확 줄이던, 교육비를 이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아니면 초등학교 교대 입 정원을 줄여야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면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줄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의대 뭐 정원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다. 근데 결론의 원인은 그거죠. 출산율 저하. 지금 이제 의료 붕괴던 뭐 초등 연령을 뭐 낮춘다고 뭐 시도를 했다가 지금 뭐 누구 사표하고 뭐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했던 게, 지금 이 사회가 변하는 거 결국에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못 막는다. 그것 때문이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마찬가지 논리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 결국에 오늘 얘기한 거 뭐냐? 내 막 음모론, 썰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결론은 다 역시 각자 도생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걸 보시는 뭐 주로 의대생 아니면 의사분들이겠지만 내 인생을 걱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한들 사회 늘리겠죠. 뭐 밥만 먹고 그런 일을 하고 이게 당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당장 이제 선거에 올인을 하는 스타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학벌의 종말이 올 거고 대학교 붕괴를 막을 수 없듯이 이제 비인기 전문과의 종말도 막기 어려울 거고 지금 현재 수가로는 의료 붕괴에 막기 어렵겠죠. 수가 조정 쉽지 않을 거다. 표가 없으니 출생 인구에 연관돼 있는 쪽에 표가 있다고 하면 진짜 뭐 쓰잘데없는 데 다 퍼주고 있으니까 진짜 이상한 이상한 거죠. 지역화에 저도 쓰고 있지만 사실 돈 있는 사람한테 주면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 그냥 다 줘요. 다 줘. 다 퍼주고 있어. 옛날에는 뭐 도로 블록만 갈았었는데 요새는 적극적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살 길은 뭘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 결국에는 분노하지 말고 분노해야지. 분노해야 되는데 그걸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당장. 조금 이런 거를 본인 로직으로 해석을 하고 수요와 공급을 잘 파악해서 트렌드를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포스코 작년에 올해죠. 수해가 났을 때 그때 전문 작업자들이 일당이 새우 169만 원이었어요. 급하니까 수요 공급이 깨지니까 일당을 엄청 세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거 불러도 필요하니까. 그리고 요새 잘 모르시겠지만 애기 낳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웬만한 베이비시터들, 좀 유능한 베이비시터들이 서울대 나와서 좀 괜찮은 화이트 칼라보다 연봉이 훨씬 높거나 비슷할 거예요. 세월호 진짜 비슷해요. 그런 약간 수요 공급이 깨진 판에 고소득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거다. 이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다 하기 싫어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젊은 애들 그런 일 지금 제가 뭐 포스코 전문 작업자들 아니면 뭐 베이비시터들 하라고 해도 저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분들도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연봉이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남들 다 하고 싶어하는 화이트 칼라 연봉은 점점 떡락하게 될 거고 의사도 결국 그렇게 될 거다. 제가 봤을 때는 사회가 그렇게 강요를 할 거고 만들 거고 정치 뭐 사회적으로 지금 의사 빼고 다 그렇게 죽었고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건 어차피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회가 휘둘리거나 뉴스에 분노하지 말고 분노해야지만 내 인생을 먼저 챙겨라. 냉정하게 각자 살 길을 찾자. 저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되겠고 고민을 해야죠. 결국에는 사회가 비이성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당장에 급급하게 해결해도 개인들은 굉장히 점점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될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잘 해보죠.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에 또 뵙죠. 너무 마지막이 좀 그렇다. 예.